다가오는 금융 붕괴를 막으려 했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앞을 막아선 정말 막강한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한 구절인데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거나 아예 보기를 거부했던 무언가를 보았다. 그리고 경고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대체 이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만 보였던 건 또 뭐였을까요? 이 미스터리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 시간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뭐랄까 경제 호황과 규제 완화가 거의 시대정신처럼 여겨지던 때였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갈등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세 명의 거물이 있었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시장은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잘 돌아간다고 믿었죠.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했으면 사람들이 이들을 세상을 구하는 위원회라고 불렀을까요? 자, 그럼 멤버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 마법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그리고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비는 월스트리트의 입장을 워싱턴에 그대로 전달하는 뭐랄까 대변인 같은 인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레리 서머스 부장관. 아주 명석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직설적이어서 집행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규제를 극도로 꺼렸던 3인방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절대적인 자유방임. 정부는 걸림돌일 뿐이고 시장은 혹시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거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었죠. 거의 철학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이들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철옹성 같던 워싱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브룩슬리 본이죠. 그녀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졌지만 동시에 감독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말하자면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여기서 이 둘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린스팬은 심지어 시장의 사기 같은 범죄까지도 스스로 걸러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본은 정반대였죠. 사기나 거대한 시스템의 위험으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이념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본이 레이더에 딱 걸린 게 있었는데 바로 장외파 생상품, 영어로는 OTC 데리버티브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은행들끼리만 은밀하게 거래하는 일종의 보험이나 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게 감독을 전혀 안 받다 보니까 완전히 금융 블랙박스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지조차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시장이 된 거죠. 본이 가장 걱정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블랙박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 무려 27조 달러, 27조 달러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돈이 아무런 감독 없이 오가고 있었던 거죠. 이 안에 얼마나 큰 위험이 숨어 있었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결국 보는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이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봐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러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냥 이 시장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보세요. 본의 기관이 파생상품에 대해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하고 의견 수렴 문서를 발표하자마자 단 몇 분 만에 격분한 레리 서머스한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며칠 뒤에는 그린스펀이랑 루빈까지 합세해서 본을 압박하고요. 심지어 의회에까지 불려가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압박이었죠. 당시 서머스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올 거다. 당장 그만둬.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그냥 의견 다툼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엄청난 압력이었죠.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이 일이 있고 불과 몇 주 뒤에
본이 경고했던 바로 그 일이 터집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LTCM이라는 헤지펀드가 무너지는데 이게 바로 10년 뒤에 올 2008년 금융위기의 완벽한 예행 연습이었어요. LTCM은 말 그대로 그린스펀의 믿음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노벨상 수상자 같은 천재들이 모여서 아무런 규제 없이 비밀리에 복잡한 파생 상품을 굴렸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에겐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신조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펀드 하나가 무너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뻔했고 결국 연준이 나서서 수십억 달러짜리 구제 금융을 조직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의회는 그린스펀의 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법까지 만들어서 본이 더 이상 파생 상품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게 아예 손발을 묶어버렸어요. 결국 블랙박스는 더 깊은 어둠 속에 묻히게 된 거죠. 그렇게 본의 경고가 묵살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요? 이 시장은 그야말로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2007년이 되자 그 규모는 595조 달러, 27조 달러에서 595조 달러가 된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사실상 우리가 가진 건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거대한 시한폭탄이었다. 2008년을 향해 이 시한폭탄의 초침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후 그 시한폭탄은 터지고 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재앙의 한가운데에 바로 그 문제의 파생상품이 있었죠. 10년 전 브룩슬리 본이 그토록 경고했던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대재앙이 휩쓸고 간 뒤 의회 청문회에선 앨런 그린스펀에게 한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평생 믿어온 세상에 대한 관점, 당신의 이념이 틀렸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까? 수십 년간 규제 없는 시장을 설파했던 사람에게 이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을까요? 그린스펀의 대답은 딱 한 단어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신념이 무너졌음을 이 한마디로 시인한 거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브룩슬리 본은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런 금융위기는 우리가 뼈아픈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요. 시장이 모든 것을 안다는 그 강력했던 믿음은 2008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때의 그 값비싼 교훈을 정말로 배운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